자료도 필요 없더라고 해보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서 뜨겁게 부딪히셨던 두 분 모시고 다시 연장전 들어가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배정호 세한대 교수 두 분 이어서 모시겠습니다. 예, 네, 기다리셨습니다. 더 가까운 자리에서. 자, 뭐 본방 뜨겁고 재밌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서는 또 좀 자유로우니까요. 근데 싸우지 마시고 더 치밀한 논리로 두고 치밀한 논리로 부딪히기 바랍니다. 예. 달콤한 논리로. 예. 그래서 제가 좀 시간 절약을 위해서 본방에서 했던 두 분의 말씀을 간략히 정리하는데 제가 좀 정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대변인 말씀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증거가 나온 어떤 객관적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았고 그것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수사다. 지금 그런데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지 않느냐. 증거가 있어서 수사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 보복이냐 이 말씀이시고 거기 제가 정리한 맞습니다. 배 교수님 말씀은 당시에 정권 눈치 보느라고 수사 못했던 검찰이 지금 와서 수사한다. 그러면 당시에는 눈치 보고 지금은 공정한 검찰이냐. 그러면 당시에 눈치 보던 검찰은 지금도 똑같이 눈치 보면서 공정하게 수사할 리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시작되는 건데요. 양쪽의 관점 차이가. 자, 여기서 근데 그 전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완전 다 여기 이 정리된 거 외에 특별히 더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면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양쪽 논리에 혹시 있으십니까, 대변인?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도 이해는 해요. 예. 검찰이 진짜 눈 없는 칼이라고 막 과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예.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됐다. 진행 아직 안 됐잖아요. 아직은 증거에 나와서 그냥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할 뿐이지 거기까지 의심할 만큼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고.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또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정당하냐 안 하느냐 이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구조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구조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인데 또 한동훈 법무장관도 완전히 특수통 전문가인데 초강성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인사권을 대대적으로 행사를 했고, 그러니까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지금 검찰에 쫙 포진이 돼 있는 거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주요 포스트 요직에 검찰 출신이 다 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국정원 기조실장 그리고 금융감독위원장까지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융감독위원장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거기는 금융자료를 영장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검찰이 수사하려면은 영장 청구를 해야지 금융자료를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기우라고 하겠지만은 사실은 또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이 또 금융감독원장 이 두 분은 또 특수통 한 식구예요. 그러면 내밀한 얘기가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반적으로 국민 여론조사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검찰에 의한 어떤 정국이 대대적으로 펼쳐질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뜨겁게 논쟁을 했던 그런 부분도 들어있다라는 얘기죠. 구조적 검찰 인사 자체가 불신을 자초한다 이 말씀이세요. 검찰 출신 인사들이 주요 요직에 가 있고 특히 금감원장 이복현 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어떤 우려가 있는 것도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피해 의식을 막 발동해서 얘기하실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죄 안 지었으면 오케이예요. 자. 금감원장이 왜 검사 출신이 가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보시면은 금감원이 지난 정권 동안에 제대로 역할하지 못했다. 어떤 부분이냐? 금융기관의 준법 경영,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에 제대로 대처했느냐. 이 두 부분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라임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검사 출신이 가냐 이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능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지만 경제범죄에 능통하고 또 뭐 CPA도 자격증을 갖고 있고 경제를 전공한 분이 가서 제대로 역량 강화를 하자는 차원으로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분 누구죠? 저 금감원장 하셨던 분. 문재인 정권에서 저 참여연대 하셨던 분. 김기식. 김기식. 그분도 괜찮은 인사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국정원 기조실장에 검사 출신도 간 거에 대해서도 박지원 전 원장도 괜찮은 인사라고 했어요. 보면 됩니다. 이제 한 달 됐는데 뭘 그렇게 벌써 그러시는지. 그분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하나하나 파편화시켜서 평가를 하면은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부분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인사가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인사잖아요. 주요 포스트가. 그렇게 되면 이거는 누가 봐도 검찰에 의한 국정 운영이다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거지 제가 특정인 한 명 한 명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인사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게 능력을 얘기를 했거든요. 능력에 의해서 적재적소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검찰 출신 말고는 능력이 없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논리가 전혀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인사에는 의도가 있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건 이제 옆으로 좀 틀린 얘기까지 듣고 말씀하세요. 네.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제 관료라든지 경제 관련한 어떤 뭐 비서관자라든지 이런 건 다 경제 전문가를 갖다가 포진을 했죠. 지금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국정원 기조실장하고 지금 저 금감원장 두 개일 거야. 아마 요 둘 안 했으면 이런 얘기까지는 안 갔을 텐데.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총리 비서실장까지 좋습니다. 뭘 다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고. 자, 인사권자의 그건데 우려하시는 바 이해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럼 지켜봐달라는 거예요. 자, 국민이 선택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신 분이 본인의 권한을 활용해서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제 한 달 된 정부니까 만약에 검찰 출신, 검사 출신 어떤 기관장이 무슨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정말 밑에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 오면 그때 비판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우리 대변인의 논리는 문제 있으면은 지켜봐달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시간이 안 지났는데. 지켜봐달라. 그 얘기 할게요. 어떻게 하라가 뭐냐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이제 들어보고 또 얘기하세요. 검찰 편중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니, 문제가 있으면 그때 지적하시라니까. 그렇잖아요. 자, 아니요. 보세요. 거기 차인데 거기 그 차인데요. 지금 대통령 인사권 가지고 했으니까 좀 지켜보고 판단하라 이 얘기고 능력 있다고 했으니까 그때 지켜보자고요. 말씀은 검찰을 그 주요 포스트에 그렇게 다 갖다 놓으면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인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주장 같은데요. 그거는 이미 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 더 얘기하는 거는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대통령 인사권 행사했는데. 아니, 그거는요. 사실 조금 위험한 국정 운영관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건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책임져야죠. 오케이, 당연히 책임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아니요, 요것이 포인트는 뭐냐? 이거.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게 대통령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인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이 인사권이 돼야지. 보세요. 지금 아까 또 누가 했냐? 그러면 공정거래위원장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카풀 2년 안 했는데 한다고 다 내정자가 나왔고. 그건 제가 할 말 많아요. 잠깐. 카풀 얘기하시니까. 잠깐. 카풀 얘기 제가 하고 하세요. 할 거예요.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 카풀 2년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를 검찰 인사 더구나 다 사적 인연으로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불만입니다. 사적 인연에 특히 검찰 중에서 사적 인연.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다닐 때 아니면 검찰 운전 못 하시니까 출퇴근할 때 카풀했다고 차관시키고 공정거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강수진 교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됐다가 철회된 걸로 아는데. 철회 중인 것 같아요. 철회된 건 아니고. 근데 굉장히 대통령은 제가 말씀드린 카풀한 거 맞는데요. 자, 이분이 4학년 때 사시 합격한 분이고 공정위에도 근무를 꽤 오래 한 분이에요. 능력이 있는 고대 지금 로스쿨 교수예요. 카풀이라는 인연은 하나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뭐가 될 수는 있겠지만 카풀 때문에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노공 차관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에서 인정받던 굉장히 훌륭한 여성 검사였어요. 그런 거를 판단을 하셔야지. 카풀 얘기만 하시면 어떡해요. 카풀 얘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카풀이 다가 아니라. 그런데 저 지점은 어떻습니까? 지금 검찰 인사를 비판하는 분들 중에는요. 검찰을 주요 요직 포스트에 갖다 놨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그 개별의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과 특수부 인연 같이 일해본 사람들에 너무 치중돼 있다는 지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문제인 거지. 사람 한 사람 파편화 시켜가지고 이 사람은 요 능력은 있다고 얘기하면 이 능력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 주요 권력 포스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통 인맥이 모두 포진해 있다. 이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예. 알겠습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절에도 예. 그 인사를 하실 때 보면은 특수통들만 중용이 됐다 해서 예.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습니다. 불만이 많았던 예.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예. 대통령이 돼서도 왜 그런 인사를 하느냐 이제 그 지적을 하시는 예. 거죠. 인사의 폭이 좀 좁다. 예. 본인과의 인연, 본인과 일했던 사람들만 그렇습니다. 쓰는 거 아니냐는 예.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제가 예. 계속 강조하지만 예.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사권입니다. 인사권을 행사하신 것을 저희가 그게 어쩌다 저쩌다 얘기하려면 예. 무슨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직무 수행에 있어서 막 결여된 부분이 있어야 돼요. 아직은 그런 시점이 아니라 제가 지금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는 거지.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능력에 따른 인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 있는 거예요. 지켜보시고 그때 포인트를 잡아서 비판하시면.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해 안 되는 게인데 지켜본다는 것은 뭐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네. 이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가 있을 때 분명히 지적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제가 언론에서 그 영역을 몇 번 지적했었는데 네. 특수통, 동질적 사고를 가진 분들이 권력 포스트에 다 포진하고 있으면 네. 그 동질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리스크를 감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네. 많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인사 자체를 비판하는 것 자체는 국민들한테 왜 그걸 비판하냐 지켜보지도 않고 그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을 뽑은 국민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우려가 큰 인사를 할 때부터 비판을 해야죠. 그건 국민의 권리죠. 어떻게 그래서 예. 지난주 리얼미터 조사가 4%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비난은 받은 48%. 거예요. 그러니까 4%가 떨어졌다고. 48%, 50% 미만.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비난은 받은 거고요.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자신 있다라고 했는데요. 예. 자신인지 한계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제가 두고 볼 보자고. 때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계 같아요. 그리고요. 거기서부터는 해석이고요. 아니 당연히 내 해석이죠. 예. 자신도 해석이니까. 자,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자리가 100개다. 예? 근데 99명을 다 검찰 출신들도 했다. 그럼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문제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요. 한 주요 포스트 70%는 검찰 출신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시스템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법치 아니겠습니까? 공정, 법치. 근데 이렇게 다 내 개인 네트워킹으로 다 되면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 A에서 때리면 Z까지 싹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치가 아니라 인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인사검증 문제 전혀 지금 견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경찰청장 인사 행안부 장관이 면접에서 올렸어요. 그러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증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이거는 검증 없이 통과죠. 이런 시스템의 문제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 또 한동훈 장관까지 본인은 관여 안 한다고 했고 법무부 산하에 넣었고 자 그러면 어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도 이런 류의 비판은 가능한 겁니다. 가능하죠. 예, 문재인 정권 때 인사도 비판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검찰을 이렇게 하면 아니, 검찰 아니고 거긴 뭐 운동권에다가 뭐 시민단체 출신들로 대통령 발언을 빌리면은 도배를 했었잖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해석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한마디 할게요. 그러면 이해해요. 그게 잘못됐다면 저도 좀 얘기 좀 할게요. 오케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비판하실 수 있어요. 야당이시고 또 그런 저도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막 편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사회는 다양한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이 인사를 하신 거 그 부분에서 비판이 있었고 지지율도 떨어졌어요. 그러면 행사한 인사를 어떻게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할 수도 없으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왜냐면 시간이 안 지났으니까 제가 다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 다 알고 지켜봐달라 이 말밖에 제가 못합니다. 그러면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하지 마세요. 우국충정.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아까 그 초기 논의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과연 지금 검찰이 공정하느냐 이 부분인데 이제 거기 견해가 완전히 엇갈리시는 거예요, 두 분이. 근데 이게 제가 헷갈리는 이게 팩트가 맞는지가 몰라서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워딩이 저 한번 혹시 들으신 적이 있나 두 분 뭐냐면 검찰의 수사는 팩트가 공정한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이느냐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혹시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본 것 같아 누가 하는지 글쎄요. 모르겠네요. 예, 저도 그게 지금 한동훈 장관이라고 저는 기억이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건 됐는데 아까 그 공정에 있어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 수사도 지켜봐야 된다. 지금 수사한 지 얼마 됐다고 정권 바뀌었는데 지금 이거를 하느냐 하는데 이 제가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블랙리스트 수사 전 정권을 향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이 대상들이 전 정권이니까 이게 뭐 당연하죠, 예. 네. 여가부 수사도 전 정권을 향하고 있는 건 그렇죠. 맞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수사가 진행되면 국민들에게 적어도 공정하게 보이려면 김건희 여사 수사도 뭐 소환 꼭 굳이 수사기법서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고 보이기에 여기는 어떤 사람들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믿는 사람도 꽤 많은데 그렇다면 불러가지고 뭘 조사하고 하는 모양새는 전혀 없고 한쪽은 전면적으로 블랙리스트 전 장관 다 부르고 소환한다 그러고 여가부 이것도 정책적 부분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보기엔 이거 다 부른다 그러면서 이쪽에 대해서 너무 잠잠하니까 적어도 공정하게 보이진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지적도 제가 인정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또 있어요. 근데 보세요. 자, 산업부 블랙리스트, 여가부 뭐 선거지원 의혹, 예. 그 공적 기관들하고 김건희 여사 수평 비교는 좀 어렵단 말씀이시죠? 그는 좀 결이 다르고 예. 그다음에 도이치모터 사건 제가 대선 때 6개월 넘게 계속 방어를 했는데요. 예. 별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거죠. 예. 왜 소환을 안 했느냐가 아마 핵심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받아서 소환을 받아서 검찰청사에 출두를 하면 일단 망신 주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왜 그 과정을 안 거치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조리돌림하지 않았냐.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글쎄요. 검찰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걸 하면 그럼 공정한 거고 그걸 안 하면 공정하지 않느냐. 그 논리는 제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예. 제가 예. 우리 대변인 하셔야죠. 논리에 찬성할 수 없는 부분. 네, 하셔야죠. 예. 예.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 어떤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아니 별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게 없다라고 예, 했잖아요. 제가 다 봤어요. 아, 예. 별게 없다. 예, 별 자, 그게 그러면 없더라고요. 예.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별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주가 조작 선수하고 연결이 됐잖아요. 이게 다시 대선 때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하려면 얘기가 너무 너무 길어져요. 길어서. 별게 없다고 하니까. 연결이라는 그래서, 그 아니, 부분도 그래서 짧게 제가 일부만 하면 안 왜냐하면 이거의 팩트에 대한 얘기를 하면 끝났어요. 대선 때 얘기가 되는데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에서 대변인님은 별게 없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야권에서는 별게 반드시 있는데 덮고 있다고 예, 얘기하니까 그렇게 그 주장 대 생각하시겠죠. 주장이에요. 예. 그 주장 대 주장이랑 검찰은 적어도 그 어떤 그 이번 대선 시절 박빙에서 국민들은 한쪽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이 한 반 그럼요. 계세요. 그런 분들의 또 다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지금 어떤 정치적 보복에 의심을 받을 만한 어떤 이런 전면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이쪽은 너무나 어떤 좀 웅크리고 있는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한 국민들이 보기에는. 근데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저는 이 한동훈 장관이나 어떤 대통령실에서 이런 부분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게 저는 궁금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저는 어떤 쪽의 수사를 하라 마라가 아니고 이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과연 공정한가 갸우뚱하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저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모양새가. 아니 제가 근데 그걸 1분만 이해해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1분만까지 예, 하려고 예.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 증거가 있는데 수사 안 할 수는 없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선수하고 조작 선수하고 연결돼 있다. 돈이 갔다. 계좌도 빌려줬다. 그리고 범죄 일람표에 다 들어가 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게 수사 안 해야 됩니까? 돈을 뺐잖아요. 그 얘기까지 이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이게 제가 연도까지 다 기억해요. 11년도, 12년도 저 얘기는 그때. 드렸으니까. 예. 그리고 뭐 혹시 대변인 이 부분 관련해서 아니, 네, 아까 말씀드린 정무적인 판단을 누군가가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이 맞죠. 예. 저도 이런 생각을 제가 평론가라면 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현실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할 수 없고 물론이죠. 예. 자꾸 청와대라고 나와서 네.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조직도 없거니와 예.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정무적 판단에서 내가 수사 받으러 출두할게요 이럴 수도 아니 없는 그렇다면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언론으로 말씀하신다면 당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당에서는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 김건희 여사도 철저히 수사를 하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 정무적 판단은 당은 해야죠. 국민의힘에서요? 예,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그게. 글쎄요. 그러면 제가 국가전쟁.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고. 정상이에요. 저는 대변인 말씀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럴 수 있어요. 대통령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예. 이거 본인도 관련돼 있고. 야당은 당연히
비판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그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데가 당이에요, 당. 국민의힘에서 당에서는 네. 지금 이런 정치 보복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당신들 검찰들 똑바로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어디까지 수사가 됐고 왜 거긴 가만히 있니라는 얘기를 하면은 국민들은 한번 끄떡일 거예요 아마. 아 저기 저 당에서 저런 얘기. 근데 이 당에 이 얘기는 아주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 이거 정치 수사 아니다. 이 얘기만 강조하니까 어떤 국민들이 보기엔 답답하시죠? 답답한 거죠. 예. 답답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공정하다는. 예. 제가 국회의원이면 예. 만약에 검찰총장 나오면 그 얘기 하겠어요. 예. 왜 국민들이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 많은 보시는데 국회의원이. 지금 검찰총장이 없어. 그런 얘기 하고 싶은데 제가 저 배지가 아니어서. 빠지 곧 하시겠네요. 제가 말씀 나오기를 좀 몇 가지 더 여쭤보신 네. 게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말이에요.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중대범죄다 이런 말씀을 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기간이 남아있는 기관장들 나가라 그러는 사건 아닙니까? 네. 이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그게 유죄 판결이 나왔고 예, 범죄예요. 범죄. 네. 예, 범죄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사법부에서. 네. 그리고 기간 남아있는 기관장들 나가면 안 된다는 게 사법적 판단이 내려져 있는 사안이에요. 근데 네. 왜 여당에서는 지금 전현희 의원이나 저 그것도 논리적으로 무슨 한쪽 행정부에서는 이게 사법적 판단이 이거 중대 범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 한쪽에서는 여당에서 굉장히 중진 분들이 전현희 이런 사람들 정말 파렴치하고 뻔뻔하고 이게 어떤 판단입니까? 이거? 말을 그렇게 한 거죠. 말을 그렇게 한 거고. 중대 범죄를 저지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당에서 정무직이잖아요. 정무직이라도 정무직인 그러니까 중진들이 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게 뭐 압력에서 임기가 정해졌는데 나가라고 하는 게 블랙리스트랑 그래서요. 똑같잖아요.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처럼 이렇게 딱 정해져 갖고 임기 없게 확 나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버티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특히 배지 다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아니 이거 중대 범죄라는 건 버텨야지 합법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본인이 자진자퇴하면 제일 깨끗한데 안 나간 방법 없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요. 네. 우리 대변인님 네. 그 인식은 제가 조금 예, 어떤 문제 뭐냐면 네. 제가 문제가 많은 방통위원장 국가권익위원장 예. 정무직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독립돼 있습니다.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보장이 돼 있습니다. 정무적으로 임명됐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무적으로 인정 안 되는 사람이 검찰 출신 중에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논의는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서 다른 거라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법무부 이 행정부 집권당 출신의 집권당 출신은 아니지만 법무부 장관이 예. 중대범죄로 어떤 사건을 규정을 예. 했는데요. 한 집권 여당의 중진들이 그 중대범죄로 규정된 행위를 강조를 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정치적 의사 표시. 범죄가 되지 않으나 정치적 의사 표시. 그러니까 정치적 의사 표시에 이 법률적 정의와 많이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입법에 불비해요. 이런 자리들이 임기와 동시에 이렇게 딱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이 비극이 있는 거고. 그렇죠. 되게 웃긴 게요. 네. 국무회의 뭐 참석 그 요청 안 했다고 지금 이 얘기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국무회의 들어가서 청와대 행정관에서 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발언권은 없지만 그러면요 그분 딱 들어오잖아요. 섬이에요. 섬. 아무도 말을 안 걸고요. 네.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해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 오시는 것보다 안 오신 게 나아요. 근데요, 이제 우리 앵커께 제가 좀 조크를 하자면, 예. 네.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예. 검찰총장한테도 예. 물러나라고 예. 한 그런 정당이니까 아, 말씀하신 뭐 방통위원장, 예. 국가권익위원장한테 물러나라 하는 거는 별로 뉴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뭐 입만 열면 물러나라고 하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요, 예. 제가 두 분에 대해서 국무회의에 아예 배제시켰다라는 것은요. 네. 굉장히 국가를 위해서는 불행한 일입니다. 예. 불행하죠. 왜냐하면 예. 이게 그렇습니다. 2008년도부터 사실상 시스템으로 이게 안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 진보 정권 없이 계속 이게 시스템으로 안착이 됐는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 두 사람을 참석을 지금 안 시켰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제가 동의하는데요. 예. 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역할이 뭐냐?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방송 그리고 통신, 전파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관리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립 의무도 있고 그리고 임기가 보장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국무회의에 참석을 못하도록 하면은 국가 운영의 상당 부분이 펑크가 생긴다라는 게 하나. 또 두 번째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각 부처들의 부패 그리고 또 인권을 좀 뭐 폄훼하는 이런 부분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국무회의에서 매주 그걸 또
보고서를 보더라고. 법령이 혹시 충돌 안 되는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을 좀 참석을 못하게 하면 개인에 대해서는 물론 편가르게 하고 좀 왕따시킨 거지만 국가 운영에서 상당 부분 좀 마이너스가 아닐까. 이해합니다. 예, 이건 전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일리 있어요. 예. 일리 있는데 가셔도 돼요. 부르지 않았을 뿐. 가셨는데 누가 맡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그거는 아니에요. 웃기려고 한 시간을 거고. 가르쳐줘야지. 아니, 아니야, 노노노 그게 아니라 국무회의에 그거는 국무회의 의장이 참석을 허락해야만이 갈 수 있어요. 아, 그런가요? 법적으로. 아니 어쨌든 네. 뭐 그 아무나 자기가 못 가요. 가겠다고 막 했으면 그걸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못 가요. 서로 대변인이 못 가요. 서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고 예. 대국적으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라는 거죠. 그 두 분 양 당사자들께서 대국적 솔직히 얘기해서 판단이라고 스스로 물러나라? 제가 또 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뭐 대국적 판단이 근데 말을 알아듣게 댓글을 보자고. 말을 댓글을 알아듣게 보자고. 해야지. 알아듣게. 대국적 판단. 대국적 판단이 뭐냐고 알아듣게 해야지. 그래서 말이 엉킬 수밖에 없어요. 입법의 불비다.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입법의 불비. 우리가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임기를 지정해 놓은 어떤 자리들은 그럴 필요가 있어서 정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법으로.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그 전 정권의 산업자원부 그 블랙리스트도 그 발생한 원인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중대범죄로 규정을 했잖아요. 진짜로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게. 그래놓고 이거는 중대범죄고 지금 집권 여당의 중진들은 나가라 그러고 있고 이거는 앞뒤가 아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세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해한다니까. 입법의 불비. 우리 윤 대변인의 장점은 유연타법, 유연해요. 아니 그리고 이거 저는 백 교수님 말씀에 이 부분은 방통위원장이나 국가원인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게 한 원인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항상 보고. 이유가 있겠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시면서 말씀하신 법치주의 아니에요. 이건 물론 법상 의무적으로 참석한 건 아니에요. 법치주의란 건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가 있는 건 하려는 게 법치주의거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 좀 싫고 미워도 하려는 게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약간 믿고 다른 단어로 이거 하지 마시기니까 이건 법치주의자가 할 행동은 아니에요. 뭐냐 법치주의자라면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룰이 있고 그 룰을 만든 이유가 있으면 그건 그냥 가. 이게 법치주의예요. 근데 약간 상대당이고 미우니까 오지 말라 그래. 이거는 법치주의자의 행위는 아니죠.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이거? 제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빠지 달면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할 거죠? 해야죠. 네, 해야죠. 그러면은 빠지 달면 할 일을 지금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어떤 식으로든 전달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직위는 없지만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꼭 빠지 다시겠네요. 그러니까 뭐 혹시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뭐예요? 아니면 뭐 저 할 말 많이 했는데 교수님 이거 워낙에 말씀 잘하셔가지고 미래 예측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 바르고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는 거 봐서 다음 총선 때 꼭 당선되겠습니다. 당선되시면 오늘 약속하신 건 지키십시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